네, 시청자 여러분 잘 쉬었습니까? 습도가 다시 높네요.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온도가 좀 높아진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월 25일 목요일 이데일리 신문 얘기 좀 해보죠. 오늘 반도체 얘기를 좀 여러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사실 어제도 나쁘지는 않았는데 조금 탄력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얘기들은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HBM이 지금 핵심이죠.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내 얘기입니다. HBM의 이제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가 이제 최신판이 나왔습니다. 보시죠. SK하이닉스가 62%고 삼성이 17%, 마이크론이 21%입니다. 원래는 SK하이닉스, 삼성, 마이크론 순위인데 순위가 2, 3위가 바뀌었죠. 이제 마이크론이 2위로 올라왔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SK하이닉스의 그 비중이 더 이제 늘어났다. 6, 7%였던 게 62%로 더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HBM만 놓고 보면 2분기 현재 SK하이닉스의 어떤 과점 체제가 더 강해졌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2위로 치고 올라왔다. 삼성이 3위로 밀렸다. 이건데 이거는 이제 과거 얘기가 된 거죠. 이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삼성이 5세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퀄 테스트 거의 통과했다는 얘기 나오고 이게 이제 아마 연내로 이제 1년 늦어진 거죠. 당초 삼성의 그 전망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연말에 이제 올해 안으로 5세대가 이제 엔비디아 진입을 할 것 같고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HBM4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역시 이제 2위와 3위의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겠습니다만 2, 3위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죠. SK하이닉스의 이 점유율 62%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HBM 현재 상황은 좀 그렇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HBM 시장에서 밀렸다가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다시 2위로 치고 올라가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쓸 거다. 이제 이런 내용, 이 정도만 일단 보고 넘어가시죠. 중요한 건 사실 이 내용입니다. 서버용 HBM, 그러니까 서버용 레거시와 HBM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디램 값이 최대 18%가 오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트렌드포스라고 하는 이제 이쪽 반도체 업계의 이제 대표적인 시장 조사 기관인데 여기에서 올 4분기 기존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최소 8에서 최대 13%인데 특히 HBM까지 포함을 하면 수요 폭이 13에서 18%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쇼티지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쇼티지 문제, 즉 공급 부족 사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일단 현재까지 나온 내용들 저도 텔레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들 종합해서 보면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 추세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내용들이 좀 일치를 하고요. 길게 보는 데가 내년 하반기까지, 그러니까 이때면 26년까지 내내 이런 메모리와 HBM의 쇼티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쇼티지가 나는 이유는 메모리나 그 레거시 같은 경우는 지금 HBM에 이 3사가 집중하다 보니까 HBM은 기존 레거시에 비해서 한 3배 정도의 어떤 그 자원이 필요합니다. 웨이퍼도 그렇고요. 다른 것들이 다. 근데 수율이 아무래도 레거시보다는 HBM이 좀 덜하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좀 제일 높아도 70%, 80% 정도. 삼성이나 마이크론은 그보다 낮고. 그러니까 이제 버려지는 게 많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물건 개수는 적은 거죠. 근데 여기다 자원을 좀 총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웨이퍼만 놓고 보더라도 HBM에 집중되면 당연히 레거시 쪽으로 갈 웨이퍼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쪽에 자원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레거시 쪽에 디램하고 낸드 쪽은 웨이퍼조차도 이제 만들 수 있는 웨이퍼조차도 제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이 계속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이 디램과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의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여기서 쇼티지가 자꾸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낸드 같은 경우는 증설도 거의 못 합니다. 여기서 사실 증설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계속 이 쇼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낸드 같은 경우도 기존의 HDD, 이 싼 HDD 쪽에서 ESSD 쪽,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ESSD 쪽으로 이게 비싸지만 그쪽으로 좀 수요가 가고 있다는 얘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쇼티지 현상은 내년 상반기까지 적어도 진행이 되니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요즘에 최근 좀 주춤하고 소부장도 좀 따라갔더니 주가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세 번째 또 혹시
반도체 얘기 하나 더 하면요.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140조 원을 협력했다. 이게 이제 AI 거품론의 촉발제가 트리거가 좀 된 셈인데 이 거품론의 배경은 딱 그겁니다. 엔비디아가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그 투자를 받은 그 회사가 엔비디아한테 받은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사주는 이 순환 출자 구조, 이 순환 매매 구조, 거래 구조를 만든 게 이게 문제다. 이건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게 이 거품론의 좀 골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어제도 저희가 그 마켓나우 일부에서 박근호 이사님과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거품론에 대한 이제 실제 이제 과거 닷컴 거품 때와의 차이를 얘기를 했죠. 닷컴 거품 때는 실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수치가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는 수치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품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수요를 생각하면 업황이 죽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너무 크게 이렇게 패닉이 빠지거나 이러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거품론에 대한 것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EB 교환사채 발행하는 곳이 이달 들어 10곳이다. 표 한번 보시죠. 뭐 대원제약 뭐부터 해서 뭐 대동 뭐 삼목 이렇게 쭉 이렇게 EB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EB 발행은 기본적으로 자사주들을 소각하는 게 아니라 EB 발행, 그러니까 어떤 특정 어떤 기업한테 이 교환사채를 대상으로 자기 자사주를 담보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돈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 표 보시면 자사 소각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총 4개, 여기 나와 있는 건 4개인데 지금 현재 자사 소각 의무와 관련된 법안은 5개가 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민주당 내에서만 골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시행되는 시점이 문제인데 지금 좀 늦어지지 않겠냐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뭐 심지어 내년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연내에서 내년 사이가 어쨌든 당장 이달 말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중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EB를 발행하면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 KCC가 EB 발행을 했다가 주가가 좀 폭락을 했죠. KCC 같은 그런 되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회사가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는 안 좋아하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이 결국은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는 거기 때문에 EB를 발행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주주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회사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